안녕하십니까. 기업 분석팀에서 인터넷 게임을 담당하고 있는 이창영입니다. 오늘은 게임주 중에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넷마블 게임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주식시장의 가장 큰 이슈는, 그리고 가장 핫한 종목들은 최근 이제 한중 정상회담도 만나고 중국의 외교 수장이 양제츠가 한국에 방한하면서 그동안 이제 눌려왔던 한중 관계, 특히 이제 경제적인 어떤 교류를 확대하겠다. 그러니까 사드로 막혀있던 한중 경제 교류를 이제 좀 확대하겠다, 해제하겠다, 뭐 이런 발언을 하면서 그동안 이제 사드에 눌려있던 중국 관련 이제 주식들이 좀 많이 주가가 좀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게임주도 뭐 그런 거에 좀 관련된 종목을 제가 한번 찾아보고 그 대표적인 종목인 넷마블 게임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서 게임을 서비스 하려면 이 파노라는 중국에서의 게임 서비스 허가권을, 중국 내 게임 서비스 허가권인 파노를 받아야 되는데, 이 사드 이슈로 지난 1년 동안 국내 게임이 한 번도 발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게임주도 사드의 피해주였었죠. 근데 최근에 이제 한중 관계가 좀 개선이 되면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배틀그라운드 있지 않습니까? 이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이 파노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외 조항이라는 비상업적 게임, 그러니까 무료 게임으로 이제 유료 결제를 하지 않아도 게임할 수 있는 게임으로 해서 중국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중국이 이제 한국 게임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라는 얘기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경제적인 화해 무드가 조성이 되면서 최근에 중국인 입국자 수가 증가를 하고 있죠. 그리고 중국인이 작년 1분기 대비해서 국내에 투자하는 게 542%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게임도 중국에서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이제 판호가 이제 좀 열리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중국에서 이제 가장 큰 게임 회사가 텐센트인데, 얘네가 MMORPG에 대한 게임이 굉장히 좀 부재합니다. 그리고 한국이라든지 뭐 일본이라든지 이 뭐 MMORPG가 굉장히 매출이 조 단위로 나오는 게임이다라는 거를 확인을 했기 때문에 뭐 한국에서 중국에 외교적으로 막 이렇게 요청을 하지 않아도 텐센트가 중국 당국에 굉장히 많이 졸르고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좀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국내 게임사들의 중국 진출이 이제 좀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져서 조만간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MMORPG라는 건 이제 사양이 좀 높아서 뭐 국내로 치면은 뭐 갤럭시 6 정도의 사양이 돼야 안정적으로 이제 돌아가는데, 중국 사용자들의 폰 사양이 굉장히 많이 좀 증가를 했습니다. 이제 뒤에 제가 좀 보여드릴 텐데, 그리고 이 MMORPG는 사실 보편적인 글로벌 게임이 아닌데 유독 중국이랑 한국에서 많이 합니다. 그리고 MMORPG가 높은 매출을 올릴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은 이 확률형 아이템인데, 여기에 중국이 굉장히 익숙합니다. 옛날에 미르의 전설 시절부터, 온라인 게임 때부터. 그래서 이 MMORPG의 흥행 가능성이 중국이 좀 높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이 열리면 그러면 어떤 게임주가 가장 수혜가 높을까? 어떤 게임주를 사야 될까? 이런 이제 바로 궁금증이 생길 텐데요. 넷마블 게임즈가 2017년 해외 매출액이 1조 3천억입니다. 전체 매출 중에 54%나 되고요. 요거는 전년 대비 74%나 증가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국내 게임 시장 중에서 해외 매출액이 가장 큰 회사입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방금 말씀드린 이 MMORPG 장르에서 세계 최초로 일본을 뚫고, 러시아를 뚫고, 대만을 뚫고, 싱가포르를 뚫어서 1, 2위를 한 바 있어서
뭐 현재 뭐 리니지 투 레볼루션이라든지 테라라든지 이런 게 중국에 갔을 때 흥행할 가능성이 높고, 향후에 출시될 뭐 블레이드 앤 소울 같은 신작 MMORPG가 해외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IPO 하기 전에 2015년, 17년에 인수한 잼시티 카밤이라는 이제 글로벌 모바일 게임 개발사가 있는데요. 요게 매년 한 5, 6천억 원씩 매출을 발생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뭐 저희 생각으로는 4월 또는 5월, 그러니까 이번 달 또는 다음 달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해리포터를 세계 최초로 게임으로 만듭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일단 글로벌 인지도가 굉장히 높겠죠. 예. 요게 이제 뭐 스토리텔링 RPG라고 해가지고 그 어찌됐든 예. 이게 이제 출시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 엊그제 예. 그 뉴스에 났죠. 이 방탄소년단이 소속한 빅히트를 8천억 밸류로 인수를 했는데, 그 방탄소년단을 소재로 해서 BTS 월드라는 게임을 출시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돌 그 가수를 이렇게 육성하는 게임이거든요. 근데 방탄소년단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미국을 포함한 97개 아이튠즈 앨범 차트 1위를 한 그 아이돌 그룹으로서 이 전 세계적인 어떤 그 인지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게임 역시 좀 기대를 해봄직한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기타 뭐 7개의 대제 RPG, 그리고 일본에서는 요게워치라는 게임이 1등을 한 적이 있었는데, 요걸 이제 IP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또 게임을 만듭니다. 그리고 올해 최고의 기대작 블레이드 앤 소울 레볼루션도 뭐 빠르면 6월, 늦어도 한 7월 정도에 우리가 좀 그 시장에 나오는 걸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제 해외 매출 비중이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넷마블 게임즈는 모름지기 국내 회사는 아니라는 얘기죠. 이 매출 비중이 해외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게. 그러니까 사실 국내 게임이 한국에서는 돈을 잘 벌지만 해외에서 성공한 사례가 이렇게 많지 않거든요. 뭐 시장 크기로 보면 사실 해외가 훨씬 더 포텐셜도 크고 성장성도 높기 때문에 저는 이 해외에서 잘하는 부분을 저는 넷마블 게임즈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북미 지역에서 이렇게 비중이 나오고, 일본 지역에서 이렇게 비중이 나오고, 동남아 지역에서 이렇게 비중이 나오는데 아직 중국은 없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중국이 뭐 요만큼이 될지 이만큼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중국이 새로 붙는다라면 굉장히 그 실적 모멘텀이 크게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올해 라인업입니다. 이건 이제 어저께 발간한 리포트를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올해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대표적인 게임들이고, 올해 한 20여 개가 게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뭐 어떤 그 다른 게임 회사와 달리 어떤 신작 스케줄이 굉장히 좀 탄탄하고, 그리고 그 딜레이가 잘 안 되는 회사로 굉장히 그 유명하기 때문에 뭐 이런 라인업을 갖고 있는다라면 올해 계속 그 실적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좀 많이 갖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아까 스마트폰 사양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 메모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갤럭시 S6로 한 메모리 3기가 정도면은 웬만한 이제 MMORPG가 돌아가고, 지금 모바일 게임 중에 나온 것 중에서 검은 사막이 제일 이제 많은 사양을 필요로 하는데 한 4기가 정도 이렇게 좀 필요로 하면 됩니다. 근데 뭐 중국에 보면은 지금 나오는 폰들이 이 정도 사양을 지금 갖고 나타나거든요. 뭐 하드웨어도 굉장히 그 충분한 용량을 갖고 있고, 그리고 오히려 그 그래픽 카드는 OLED로 화질을 좀 더 그 편안하고 선명하게 보일 수 있는 액정을 갖고 있어서 이제 중국도 MMORPG가 그 성공할 수 있는 토대가 많이 조성되어 있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뭐
빠르면 이달 말, 늦어도 5월 초에는 이제 1분기 실적이 발표를 할 건데요. 그 1분기 실적은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4분기 때 그 레볼루션이 한 2,400억 정도 나왔었는데요. 요게 이제 뭐 그 국내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그 검은 사막이 좀 그 히트를 하면서 국내 매출이 좀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 기타 매출 중에서 이 테라도 작년 4분기 때는 잘 됐었는데 테라가 좀 1분기 들어오면서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좀 매출이 좀 감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작도 없고 기존 게임의 매출이 빠지면서 전체 매출이 좀 감소를 합니다. 이 상황은 2분기까지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 어제 그제 이렇게 주가가 좀 급락한 이유가 뭐 요런 상황 때문에 급락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리는 그 신작들이 이제 요때 다 몰려 있거든요. 그래서 실적은 하반기 때 잘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 게임주는 사실 실적보다는 모멘텀이거든요. 밸류에이션보다는 또 모멘텀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 게임주는 이게 단기적으로 좀 실적이 안 좋을 때, 그 장기적인 어떤 그 성장성으로,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실적이 안 좋아서 좀 주가가 많이 하락했을 때, 그 장기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은 그때가 좀 좋은 실적 악화 때 매수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뭐 좀 그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넷마블 게임즈 제가 그 투자 포인트를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다시 그 반복해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중국 판호가 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리고 굉장히 목전에 와 있다. 그랬을 때 어떤 기업을 사야 되느냐? 글로벌 경쟁력이 가장 높고 특히 MMORPG에서 그 많은 돈을 벌은 해외에서 돈을 많이 벌은 경험이 있는 넷마블 게임즈가 가장 수혜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신작 모멘텀을 가장 좋은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1분기 실적이 안 좋은 지금 시점에 좋은 매수 기회로 활용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넷마블 게임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